성과만 확실하게 낸다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거의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못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을 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났고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마케팅 대행사도 써보고 마케팅 직원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봤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에 거의 영향이 없더라. 사실 마케팅 대행사라는 게 다 거의 다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마케팅 대행사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마케팅 직원이 마케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장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성공할 수 없는 요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성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성과를 만든 걸 토대로 성공까지 이렇게 3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공만 보시는 분들은 그 중간에 성장과 성공 사이에 있는 성과라는 거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성과라는 게 뭐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거를 마케팅을 해서 매출의 성과를 이제 확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성과라고 합니다. 김치찌개집을 한다 하면 어떤 사람이 먹어도 맛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김치찌개를 개발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성과인데, 사실 성과가 없이는 성공을 만들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과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을 해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김치찌개로 창업을 하고 싶은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끓일 줄 몰라요. 처음에 김치찌개를 전혀 끓일 줄 몰라서 유튜브에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찾아보고 블로그에서도 김치찌개 레시피를 막 찾아보면서 집에서 조금씩 끓여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맛이 없었고 점점 레시피를 따라하면 할수록 그래도 그럴듯하게 꽤 맛있는 레시피가 완성이 됐어요.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뭐 맛있다고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를 그냥 그대로 베껴왔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긴 하지만 호불호도 좀 갈리는 맛이고,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김치찌개 맛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엄청나게 맛있다, 이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멀리서라도 찾아가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맛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발을 했으니까 나는 김치찌개로 정말 전국을 제패하고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성이 안 차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은. 그래서 김치찌개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요리에 관련된 책들도 보고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김치찌개 맛집이라는 곳은 맛집은 다 돌아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는 김치찌개 장인들을 찾아가서 김치찌개 요리법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수를 받은 걸로 그대로 만들면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제2의 장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제1의 최고가 되고 싶고, 그래서 김치찌개를 장인한테 교육받은 것과 내가 유튜브와 이런 레시피, 나의 경험,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쌓아왔던 미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버무려서 자신만의 김치찌개를 개발해내요. 정말 누가 먹어도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고 먹으면 와 진짜 이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라고 감탄사를 낼 정도의 김치찌개를 만듭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김치찌개 창업을 방향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 김치찌개 만든 사람은 성과를 낸 거죠,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B라는 사람도 A와 시작은 비슷해요. 김치찌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찾아서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꽤 맛있는 김치찌개가 탄생을 했어요. 주변에 보니까 역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맛입니다. 그래서 근데 김치찌개 레시피를 이 사람이 찾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김치찌개 레시피가 너무 많고 블로그에도 이 김치찌개 레시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잘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들 다 경쟁자고, 내가 김치찌개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을 텐데 좀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뭔가 김치찌개만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김치찌개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뉴를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장찌개를 다시 또 레시피를 찾게 됩니다. 된장찌개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주변에 보니까 역시 뭐 된장찌개도 적당히 호불호 갈리는 맛있는 맛, 그런 된장찌개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된장찌개도 레시피가 또 너무 많고 경쟁자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뭐 오징어 볶음 이런 식으로 메뉴를 하나씩 다 레시피를 늘려갑니다.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레시피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보니 이게 뭐 기사식당이랑 다를 게 없잖아. 그냥 동네 기사식당이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 차별성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기사식당 하려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또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아 그래, 요즘에 누가 한식 먹어? 좀 클래스 있게 양식을 배워보자 하고 다시 인터넷에 양식 레시피를 검색해요. 이 B라는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고 성장했습니다. 성장까지는 했어요. 근데 김치찌개 창업이라는 관점 하에서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킨다라는 관점 하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해서 뭐 기사식당이나 아니면 한식 전문점을 차려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이 개발하는 과정에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과라는 게 어차피 결국 정량적인 걸로 결과를 딱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에는 이 맥락에서는 좀 잘못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성과를 냈고 B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과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성과를 냈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동네나 아니면 어떤 맛있는 집에 갔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맛있는데 장사가 이 맛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되지 않는 경우를 꽤 보셨을 거예요. 성과를 냈다면 그 다음 성공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마케팅, 네트워킹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이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 성과만 제대로 나고 마케팅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만 있다면 거의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광고만 때려도 뭐 광고가 다 요즘 머신러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배워서 광고 돌려버리면 성과만 확실하고 정말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진짜 맛있다라고 느낀다면 무조건 더 찾아오고 장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사소한 거라도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한테 확산을 시켜야 성공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B라는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고 성공의 단계로 이제 마케팅 네트워킹 단계로 가는 게 정석인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냥 성과를, 그럴듯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고 바로 마케팅이나 네트워킹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집이 아닌데도 진짜 막 연예인도 와서 방송사 협찬 막 몇천만 원 때려가지고 와서 먹고, 막 방송에도 맛있는 녀석들이랑 방송에도 나가고, 뭐 일반적으로 마케팅 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때리고 유튜브 광고 때리고 인플루언서 협찬하고 막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 맛이라는 성과, 음식점에서의 핵심 성과는 맛이잖아요. 맛이 없으면 마케팅을 하면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맛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성과가 안 낸 상태에서 하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리뷰를 달긴다는데 좋은 리뷰를 안 달아요. 안 좋은 리뷰만 답니다.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리뷰가 하나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리뷰들이 계속해서 쌓인다? 그러면 돈을 내서 내가 광고비로 돈을 쓰면서 안 좋은 리뷰를 쌓는 격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좀 잘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기사까지 썼었는데 책쓰기 교육을 하시는 분입니다. 책쓰기 교육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한 명당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요. 한 명당 책쓰기 교육을 1,000만 원 비용을 받고 최악의 책쓰기 교육을 합니다.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목차 베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글 써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동기부여 같은, 같지도 않은 동기부여만 시키면서 글쓰기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수강생들이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책을 못 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아직까지 내공이 안 쌓여서 책을 못 쓰는 것 같으니 일단은 공저, 그러니까 공동 저자라고 하거든요. 여러 명이서 같이 책을 쓰는 걸로 하자. 한 명이 한 권을 다 못 써 하니까 여러 명이서 모여서 내 이름까지 걸어서 책을 내게 해줄게 하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공저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책을 내더라도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도 4권의 책을 내봤지만 책만 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공저를 써봤으니 책을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해서 책을 쓰게 해요. 어떻게든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해서 책을 써내 그 수강생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못 쓴 사람도 당연히 많고. 책을 써냈는데 출판사에 투고를 해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출판사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을 내줄 리가 없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이 강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아직까지 책에 대한 내용이 덜 쌓인 것 같으니 첫 책은 자비 출판으로 책을 내보자. 내가 출판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출판사에 돈을 내면 내가 책을 내게 해줄게 하고 1,000만 원 비용을 또 받습니다. 자비 출판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책이 나오죠. 책이 나왔는데 안 팔리죠. 당연히 책이 안 팔리지. 내용도 쓰레기고 뭐 자비 출판으로 해가지고 마케팅도 안 해주고 이러면, 그러면 또 수강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대한 실력이 부족해서 책이 안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하면서 마케팅 교육 비용을 또 한 500만 원 받고 쓰레기 같은 마케팅 교육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몇 천만 원씩 한 명당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를 하면 당연히 이 정도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면 기사도 굉장히 많이 떠야 되고 뉴스에도 나와야 되고 악플이나 이런 악성 리뷰, 혹평들 리뷰가 많이 달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리뷰들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교육업은 이런 걸로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이용해서 악플이나 블로그에다가 누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리뷰 이런 거 달하는 걸 하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는 팀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준사기에 가까운, 법으로는 어쨌든 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준사기에 가까운 짓을 하면서 마케팅 때리고 사람들한테 돈 착취해서 계속 그 돈으로 또 마케팅 때리고 하면서 신규 고객만 계속 유치하고, 안 좋은 리뷰들은 전담팀을 꾸려서 계속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고, 뭐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식으로 잘 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성향을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과를 확실하게 내지 않는 이상 마케팅을 해도 건강하게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성과만 확실하게 낸다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예비 클라이언트들이, 고객들이 연락이 오면 저는 항상 성과 분석부터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분야,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제대로 성과를 낸 사람인가,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가, 이거를 먼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마케팅 대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요. 근데 시장에 사실상 그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정말 상품이 좋아서 마케팅을 했을 경우 정말 폭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만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케팅 강의를 제가 하는데,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1인 기업, 디지털 노마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사실 그분들은 성과가 없는 상태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마케팅 강의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성과를 내도록 합니다. 성과를 만드는 것부터 해요. 왜냐면 성과 안 내봤자, 제가 뭐 SNS 마케팅을 이렇게 하세요, 뉴미디어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해봤자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성과 내는 것부터 도와드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아무것도 제로인 상태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글쓰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아니 저는 마케팅 강의 들으러 왔는데 왜 힘들게 글쓰기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냐, 아 저는 글쓰기 싫다, 그러니까 빨리 마케팅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수강생이니까 할 말이 크게 없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않고서는 저한테 1억을 갖다 줘도, 몇 억을 갖다 줘도 성과를 내지 않고 마케팅만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기치거나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돈 벌고 싶지도 않고 항상 저는 마케팅 강의를 할 때도 성과 내는 것부터 먼저 도와드린다. 정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성과가 없으면 마케팅을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자기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이 매출이 안 오르고 성공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본인의 성과가 정말 유의미한 성과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